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12장 할 차례입니다. 12장에서는 평형과 탄성에 관한 것인데, 앞에서 우리가 이제 병진운동, 그리고 강체의 회전운동, 굴림운동, 그런 것들을 공부했죠. 그 중에서 이제 병진운동하고 회전운동에 관한 평형을 정의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력학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정제한 물체의 평형에 관한 것이 이제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강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강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거고 사실은 약간씩의 변형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그러한 변형에 대한 것을 우리가 탄성적인 것으로 우리가 근사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이제 공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에 관해서 먼저 얘기할 건데요. 역학적인 평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연력학적인 평형이 아니고 이제 같은 평형이지만 대상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역학적인 평형은 평형 상태를 정의하게 되면은 운동에 관한 것인데요. 그 운동에 관해서 선운동량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각운동량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선운동량과 각운동량으로 표현되는 평형 상태, 그건 뭐냐면 선운동량이 일정한 것, 그 다음에 동시에 그 각운동량이 일정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될 때 평형 상태다,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늘 들어왔던 얘기는 R점이 0이면 평형이다 그랬는데, 사실 평형의 정의는 힘이 아니고 운동 상태로부터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운동량이 일정하다. 그러니까 선운동량이 일정하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질량이 일정할 때는 속력이 일정한 거죠. 그러니까 등속력 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등속도. 등속력이 아니라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고, 그 다음에 각운동량이 일정하다 그러면 각속도가 일정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운동량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면 이건 이제 고정축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순수한 회전이나 굴러가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각운동량이 일정하다는 조건은, 각운동량은 항상 이 기준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평형을 얘기할 때는 질량 중심 또는 어떤 임의의 점에 대해서 각운동량이 일정해야 돼.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도 일정한 값을 가져야 평형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평형이 이제 운동량과 각운동량으로 평형이 정의가 되는데, 이 중에서 정적 평형 상태를 정의하면 둘 다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병진 운동도 안 일어나고, 질량 중심이 정지한 상태에서 회전 운동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지해 있는 상태가 정적 평형이고요. 운동량이 일정하고 각운동량이 0이다. 그러면 순수한 병진에 관한, 움직이면서 등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의 평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운동량은 0이면서 각운동량이 0이 아니게 되면은 정지한 상태에서 회전이 일어나는 거죠.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둘 다 0일 때가 정적 평형이고, 지금 12장에서 주로 다룰 얘가 이제 이러한 정적 평형에 관한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볼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러한 평형 상태를 우리가 그러니까 운동량이 일정한 어떤 특정한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조금 변화가 생겼을 때 원래대로 평형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평형 상태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형의 종류를 구분해 보면, 안정된 상태, 안정된 평형, 불안정한 평형, 그리고 중립적인 평형,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것은 힘하고 관련된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면 더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힘에 이러한 보존력에 대응하는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안정된 평형, 일단 평형이 되려면 요 얘기는 이제 평형의 조건에서 나오겠지만은 운동량이 일정하려면 힘이 R점이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포텐셜 에너지 곡선에서 힘이 0이 되는 조건들을 살펴보면은 요런 영역 또는 이 점, 요런 점들, 그죠? 이런 점들을 보면은 이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미분했을 때 힘이 나오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 곡선의 극값들이 평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0인 영역, 요런 영역 또는 요 점 또는 요 점, 요런 영역들이 이제 평형이 되는데, 이 중에서 안정된 평형이라는 것은 골짜기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안정된 평형은 요 평형점에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여기서 위치를 살짝 이동해 가지고 요 위치에 갖다 놓으면, 이때는 힘이 지금 기울기가 양의 방향인데, 양의 기울기인데
힘하고 기울기의 부호는 반대죠. 그래서 힘은 왼쪽으로 작용하니까 이 상태에서 왼쪽,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제 평형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x2에서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켰다 그러면 이번에는 기울기가 음이고 힘은 양의 방향이 돼서 다시 x2로 힘이 가해지죠. 그러니까 평형 위치에서 살짝 벗어나도 평형 위치로 가도록 힘이 작용하는 그런 평형점들은 안정된 평형이에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곡선에서 극소에 대응하는, 그죠? x2하고 x4 극소에 대응하는 골짜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안정한 평형은 뭐냐면 불안정한 평형에서 평형점 자체에서는 기울기가 0이에요. 근데 살짝 이동시켰을 때 이번에는 반대로 음의 기울기, 양의 방향의 힘, 그죠? 그 다음에 양의 기울기, 왼쪽 방향, 음의 방향의 힘. 그래서 평형점에서 멀어지게 힘이 가해지는 그런 경우가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평형 상태 조건에서만 평형이 유지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평형이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립평형은 뭐냐면, 이제 요점리에서 물체가 평형이었다. 근데 요 평형 상태의 물체를 이렇게 이동해 놨더니 요점에서도 평형이에요. 멀어지지도 않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평형이다 하는 것, 그럴 때가 이제 중립평형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평형의 조건이 이렇게 되고, 요 안정적인 평형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진동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평형 상태 예를 보면 이렇게 그 커다란 바위돌이 딱 봐도 불안정하죠. 하지만은 바람이 불어도 당분간은 이 바위돌은 그 평형 상태를 유지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의 변이를 일으켜서 약간 바위가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평형점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사장의 들보 H빔에 이제 인부가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 빔의 나란한 방향, 이쪽 방향, 그러니까 이 빔 위에서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 여기서도 평형이고 이동해도 평형이죠. 그래서 이때는 중립평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수직하게 걸어 내려오면 큰일 나죠. 불안정하게 떨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것, 불안정한 것, 중립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평형이 생기기 위한 조건이 뭐냐? 평형의 조건. 그것이 이제 물리에서 역학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 평형은 뭐였어요? 운동량이 일정하고 각운동량이 일정한 것이 평형이었는데, 이 운동량하고 관련된 물리 법칙은 뉴턴의 제2법칙이죠. 병진 운동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변화율이 R자입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상수가 되려면 힘이 0이 돼야 되는 거. 한번 미분한 것이 0이 되는 것. 그래서 힘의 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에 관해서도 각운동량이 상수가 되려면 R자 토크가 0이 돼야 된다. 토크의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힘이 0이다, 토크가 0이다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평형의 정의가 아니고 평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평형 자체하고 요 평형 조건은 필요 충분해요. 그러니까 뭐 R점이 0이면 평형이다.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그죠? 평형을 기술할 때 운동량이 일정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지. 예, 그래서 평소대로 우리가 풀던 대로 문제를 접근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정적 평형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지하는 경우에는 R점이 0이라고 반드시 정지하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초기 조건, 초기 속도에 관한 상수값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정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 12장에서는 이런 평형 자체는 굉장히 익숙해요. 잘 알고 있는 건데 명백하고, 근데 문제는 이 R점이 0인 것, R자 토크가 0인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힘 자체가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볼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중력이죠. 그리고 크기가 있는 물체의 중력이 어떤 영향을,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물체의 평형을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에서 무게중심에 대해서 따로 정의를 할 건데, 무게중심의 정의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 그 물체가 있으면 물체에, 자, 이런 물체가 있다 그럴 때 그 강체죠. 예, 그럴 때 이제 이 강체를 질량 요소를 다 잘라가지고 i번째 질량 요소로 또는 구성 입자로 우리가 구분할 때 각각의 구성 입자에 각각의 중력이 작용할 거예요. 그죠? 방향은 연지가 아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입자들이 받는 중력을 우리가 다 고려를 했을 때
그 각각의 입자들이 의한 중력의 영향을 합친 것. 그럼 뭐예요? 중력을 받으면 아래로 떨어지죠. 근데 힘이 가해지면 기준점에 대해서 토크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돌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병준운동하고 돌면서 떨어지는 회전, 그러한 영향을 합친 것이 이러한 이 각각의 입자에 작용하는 중력 있죠. MI, GI, 그러한 중력들을 벡터적으로 다 합한 벡터 합.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무게에 대응하는 거예요. 전체 중력. 예. 그래서 이 무게가 한 점에 작용했을 때에 나타나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을 다 합한 것, 그 효과하고, 이게 힘을 먼저 벡터적으로 다 더해서 R자임 하나를 한 점에 딱 적용했을 때 둘의 효과가 똑같다. 그 점을 바로 무게중심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의는 조금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결국 물체가 받는 중력, 입자들의 중력을 다 합한 그 중력은 효과적으로 무게중심에 작용한다. 그러니까 중력의 작용점은 무게중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그렇게 써왔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점에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거고, 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요 동그라미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력들이 만들어내는 토크하고 병준운동의 R자임, 그 효과가 힘을 다 합해서 무게중심에 작용한다, 작용점 하나에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같은 효과다 하는 것, 예, 그거예요.